퇴직연금 제도 교육. 이번 차시는 퇴직연금 제도 교육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과 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평균 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기대 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2%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결합되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노인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9개월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 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진국 급여생활자의 노후 생활의 두 가지 기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데 어느 국가든 공적연금의 비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공적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퇴직연금을 강화해가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층 보장인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3층 보장인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반면 2층 보장인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130년이 넘는 퇴직연금 제도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꾸준히 퇴직연금의 수급권 강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은 대중의 지혜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12년에 정부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강제가입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호주 역시 1992년에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정급여형 제도와 DC 제도를 받아들여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강화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 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세분화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럼 먼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셋째, 퇴직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넷째, 변화하는 임금 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하며 적정 재무 관리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은 매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31분 평균 임금 122만 원에 근속연수 5년을 곱하면 610만 원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특례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법정규약 신고 의무, 가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투자 손익이나 손실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5년 동안의 부담금 553만 원을 더하고 매년 운용성과 운용합계는 553만 원으로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RP에 가입 대상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가입 희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직업 군인, 공무원과 더불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준비 단계에서는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컨설팅 필요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도 선정 단계로 퇴직금 제도 운용 현황, 임금 체계,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재무 상황, 부채 비율 등 사업장 현황을 분석합니다. 또한 제도 선정 시 재무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 부채 축소를 고려해야 하며 인사적 측면에서는 소요 비용, 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 관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도 설계 단계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할 때에는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 규정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 합의로 선택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 운용 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복수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DB형 제도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규약 동의 및 신고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은 제도 도입 및 운영 단계로
노사 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는 제도 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기존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 책임준비금이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서 DB형을 취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존 책임준비금의 산정을 위해 연금 계리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기존 책임준비금 대비 최소 적립 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정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정 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최소 적립 비율 95% 미만 시 근로자 대표에게 함께 통지합니다. 또한 적립금의 최소 적립 비율 미달 시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적시 납입을 유도하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장 도산, 타 법령 제약, 지급 의무 존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이며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용하므로 사용자도 근로자도 금융 및 투자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서면 교육, 상시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종류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근로자 이직,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전액 지급에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자기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독일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개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퇴직급여 전액 지급 예외의 사유에 대해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관서에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 근로자에게는 미납 부담금 현황, 납입 계획, 중간정산 대상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단 명령을 내린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중단 시에는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 처리 방안 등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등록 취소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개인 부담금 납입,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 및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넥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백넥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백넥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제도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